안녕하세요. 뽕아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욱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칸마나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입시생분들 그리고 입시 칸마나가 너무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칸마나 기초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스토리 짜는 방법과 숏과 앵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그리고 콘티를 짤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정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승전결에 맞춰서 스토리를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일반적으로 두 페이지 입시 칸마나를 4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 학교와 정형마다 시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주제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주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걸 토대로 스토리와 콘티를 짜게 됩니다. 그게 4시간 기준으로 20분에서 30분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승전결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를 어느 정도 축약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받고 거기서 인물, 사건, 배경을 설정하고 스토리를 짜다 보면 캐릭터나 세계관 설정 등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양이 과하게 방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두 페이지 칸마나 안에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기 여기 보이나? 기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주인공과 세계관의 설정이 등장하고 그리고 배경은 어디이며 주인공은 누구이고 이제부터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의 시작입니다.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제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환 결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긴장감이 최고도에 달하는 클라이맥스, 이른바 하이라이트 컷이 들어갈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결은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야기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맺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주인공, 세계관, 그리고 배경인데요. 주인공은 누구이고 이 주인공이 속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며 배경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넘어가야 다음 진행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기에서 보통 주인공이 목표나 목적 아니면 결핍 등을 드러내고 결에서 그것들이 해결되거나 주인공이 기에서는 이런 인물이었지만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계기로 결말에 가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변화하였다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래서 보통 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승이 이어서 그 사건을 전개하고 그리고 전에서 그 사건이 해결되고 결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해결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숏과 앵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숏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멀어질수록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앵글은 대상을 바라보는 눈높이예요. 피사체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거든요. 숏과 앵글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만화에서 주로 쓰이는 몇 가지를 이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카드가 몇 장 있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익스트림 롱숏, 극원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식할 수 없으나 배경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넓게 바라본 장면이에요. 이때 인물은 거의 안 보이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롱숏은 한 건물의 경우 전체가 그리고 사람의 경우 전신이 모두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데요. 인물이 자세히는 안 보여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그리고
짜잔. 풀숏. 풀숏은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잡는 숏이에요. 배경이 나오기는 하지만 배경의 비중보단 인물 자체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숏입니다. 미디엄 숏. 미디엄 숏은 엉덩이 또는 허벅지가 보이는 숏입니다. 또 웨이스트 숏. 웨이스트 숏은 인물의 허리부터 머리까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바스트 숏. 바스트 숏은 가슴에서 머리까지를 보여주는 숏입니다. 그리고 숄더 숏. 숄더 숏은 어깨부터 머리까지를 잡는 숏이고요. 클로즈업은 피사체가 화면에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사람으로 쳤을 때 얼굴의 일부분이 화면에 가득 채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카메라가 피사체를 멀리서 잡을수록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 좋고 가까이 잡을수록 좀 더 인물의 감정적인 면을 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 레벨,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이에요. 먼저 아이 레벨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도이고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대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편안함이나 아니면 객관적이고 무난한 진행을 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앵글이고요.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각도입니다. 그래서 상황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력감이나 좌절감 등을 표현할 때 유용한 앵글이에요. 그리고 로우 앵글. 로우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장면인데요. 대상의 위압감이나 권력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출의 핵심은 뭘 보여주고 싶은가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숏과 앵글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콘티를 짤 때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컷 분할. 컷을 분할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는 핵심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컷은 일단 클수록 중요한 장면이 담겨야 하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나 장면은 작은 컷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칸만화가 보통 3단에서 4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먼저 단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컷들이 들어가는 칸셀을 나누시는 게 더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1페이지라고 했을 때 단을 먼저 구성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1단, 2단, 3단이라고 하면은 1단에서 내가 크게 보여주고 싶어. 1단에서 내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그러면 단을 크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내가 2단에서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2단을 크게 나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3단에서 크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3단을 크게 나누고 나머지를 좀 더 비교적으로 작게 나누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칸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도 배치. 구도 배치를 할 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연출을 생각하며 의도를 담아서 캐릭터, 배경, 소품, 말풍선, 대사 등을 컷 안에 배치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첫 컷, 그리고 하이라이트 컷, 그리고 마지막 컷은 시선이 결정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컷들보다 밀도가 완성도 있게 나와야 하고요. 또 캐릭터 얼굴 중심의 컷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똑같은 숏과 앵글의 배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표정이죠. 캐릭터 표정은 이제 콘티일지라도 캐릭터 표정은 잘 살려서 그려줘야 하는데요. 표정은 인물의 상태나 감정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정을 단번에 알 수 있게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서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사는 이제 만화는 가독성이 중요한데 대사가 가독성이랑 바로 직결되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 되도록이면 3줄에서 4줄 안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글씨체인데요. 글을 대충 날려 쓰거나 또 여백 없이 말풍선 안에 글을 꽉꽉 채우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거나 했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독자의 몰입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대사를 알아볼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주고 대사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림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컷에선 대사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풍선이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대사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나 밥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잠시만. 이 대사를 한번 써볼게요. 쓰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 대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돈 이렇게 날려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또박또박. 이것도 잘 쓴 글씨는 아닌데 최대한 내가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좀 효율성 있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와 콘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단편 영화나 아니면은 만화, 소설 같은 단편 작품을 감상 후에 스토리를 기승전결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또 그 작품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며 글로 적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뉴스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되도록이면 많은 매체를 접하고 그거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나만의 소재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어떤 주제로 짤까? 어떤 소재를 써볼까? 고민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바로바로 찾아서 뽑아 쓸 수 있게 평소에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장면 등을 만화로 재해석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콘티 형식으로 만화를 재구성해보는데 이거를 이제 2페이지 만화 형식으로 기승전결에 맞춰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잘 담기도록 말풍선도 배치해보고 필요하다 싶은 연출이 있다면 넣어보고 반대로 필요 없다 싶으면은 빼보기도 하면서 내가 이걸 칸만화로 재해석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그걸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무조건 많이 짜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스토리와 콘티를 많이 짜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고 많은 수정을 거쳐보며 자신이 어떤 장르에 강하고 약한지 나만의 장점이 뭔지 내가 현재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만 스토리나 콘티 구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점은 피드백 적극 활용인데요. 학원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단체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내 차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은 전부 적어놓고 특히 내 파트, 내 차례에서는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싸그리 다 적어서 돌이켜보면서 다음 시험 때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만화를 그릴 때 확인할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할 점은 가독성이 좋은가, 그 다음에 주제 해석을 잘 했는가, 그리고 완성도가 잘 나왔는가인데요. 만화를 읽을 때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독자는 거기서 입이 깨져버리니까 내가 연출이나 대사, 캐릭터 행동들을 상황에 맞게 그렸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 주제 해석은 학생이 이 주제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무진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만큼 주제는 한 번 읽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래도 읽고 내가 핵심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해했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해요. 또 완성도 면에서 내가 만약 미완성인 부분, 예를 들면 누가 봐도 그림의 밀도가 덜 나왔다던가 아니면 덜 칠해진 컷이 있다던가 빼먹고 안 쓴 대사가 있다던가 하면은 미완성 처리가 될 수 있고 다른 그림에 비해 밀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 있게 마지막 정리 단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반대로 주의할 점은 급정계 사용 금지, 대사로만 설명하기 주의, 그리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소재 주의, 그리고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 등 그 누군가도 휘하하 절대 금지. 일단은 먼저 인물의 서사를 만들어서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또 그림으로만 글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지지 않게 하고 또 교수가 봤을 때 내가 너무 위험한 학생이다 라고 잘못 비춰지지 않게 만화의 수위를 조절하셔야 해요. 또 동물을 학대하거나 약자를 비하하는 등의 반사회적 내용은 절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또 정치나 종교 등 사회적으로 다루기 예민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이나 그런 걸 잘 좀 피해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칸만화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일부 드렸고요. 다음에는 단세와 칸세 그리고 말풍선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